자, 자기 멋대로 행위의 대소를 정하지 말라. 사람이란 참으로 이상한 존재다. 제 멋대로 행위의 대소를 정한다. 큰 일을 했다. 혹은 작은 일밖에 하지 못했다. 단정한다. 더 이상한 일은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후회한다는 것이다. 하지 않은 행동임에도 그것은 큰 일이었다며 진심으로 생각하고, 만약 그것을 했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 진심으로 후회하곤 한다. 그리고 자신이 한 행위, 하지 않은 행위의 대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으며 그 대소가 진실이라고까지 생각한다. 그러나 자신이 한 작은 행위가 사실 타인에게는 큰일일지 모르고 그 반대일지도 모른다. 어찌되었건 과거의 행위에 대하여 가치를 매기는 일은 무의미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후회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미 지나가 버렸다, 버스는. 제가 뭐 20대 때 내가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아니면은 내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한테 잘했더라면 아무 의미 없다. 현재가 뭐라고? 현재가 영어로 뭐라고? 얘기도 했는데 저도 지식이 많지가 않아. 같은 지식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프레젠트가 뭐야? 그렇지. 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지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도 선생님들이 바로바로 기억을 못하는 걸 보면 더 반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큰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도 굉장히 사소한 일일 수 있고, 또 이런 거지. 예를 들면 한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제가 애가 이제 2살 때까지는 너무나 애 옆에 있었고, 제 컨디션이나 마음 불편한 것도 없었고, 그래서 애 하루하루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좋았는데, 지금 이제 6살이 됐는데 3살 때부터는 애랑 그렇게 좀 같이 한 시간이 부족했다고 느껴. 왜? 남 탓을 하면서 살았지만 내 탓인 거야.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같이 교감을 많이 안 한 거지. 옆에도 있고 얘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추억도 쌓고 해야 되는데, 이제 불편하게 불편하게 한다기보다는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근데 이 책에 있는 내용이 맞는 게, 계속 그래서 뭔가 아이와의 유대감이 멀어져 가는 것 같다, 너무 속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옆에 있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 아침마다 등원하는 것도, 제가 진짜 지각하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선생님들한테는 지각하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라고 책에서도 나오고, 저도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데 유독 못 지키는 게 아침에 지각하는 거거든. 예전에 제가 아침에 그 이제 어머님 계셔가지고 어머님이 유치원 등원시키고 이럴 때는, 제가 지각할 때는 언제 지각할 때였냐, 여기 8시 이전에 와서 어? 여기 헬스클럽에서 운동하고 전화 와가지고 올 때, 이제 그때가 지각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한 번 더 할 정도로 그랬는데, 확실히 아이는 나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하고 애착 관계가 크거든. 이건 정확하게 예나 씨가 알고 있을 거예요. 어린이집 선생님이었다고 하니까 유치원 선생님이었고, 아까도 오땡땡님 전화가 오는 거야, 손자한테. 그래서 할머니 지금 한의원에서 병원에서 침 맞고 있다고 하니까 애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지금은 많이 못 봐준대, 할머니 어디 아프냐고. 왜? 그만큼 아이는 정직하다. 그래서 이제 아이랑 같이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게, 내가 교회 가서 힐링 받는 것처럼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야. 뭔가, 그러니까 이런 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반려견이나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 심정도 이해가 가. 저는 시골 촌놈이라 이해가 잘 안 가거든. 근데 이런 기분이겠구나. 자, 그럼 얘기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지금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무슨 생각하냐면, 그때 애가 커가는 모습을 좀 더 볼 수 있었을 텐데, 왜냐면은 2살, 3살 때까지는 제가 애기 재우고 우유 주고 아빠를 엄청 따르고, 아빠 오면 아빠 왔다고 하고, 제가 옷 갈아입으러 들어가면 아빠 지금 집에서 갈아입을 옷 골라준다고 하고, 아빠 팬티 보면 아빠 팬티 뒤집어 쓰고 아빠 팬티라고 웃고 이랬거든. 이제 그런 애착이 좀 줄어드니까 너무 좀 아쉽고 이랬는데, 요즘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아이 옆에 있고 싶어 해서 지금 있는 거지. 내가 진짜, 난 이렇게 못 살겠다. 어? 난 존중받고 살고 싶지. 이렇게 뭔가 꽂아놓은 보릿자루 마냥 이렇게 못 살겠다 하고 떠났으면 지금 아이가 아빠 아빠 하는 모습도 내가 못 보고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좀 주어진 현재에 감사하고 현재를 열심히 살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온다. 맞지? 그리고 그 옆에 하나만 더 해보자. 아직 6시 되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의 난간, 까딱 잘못하면 낙상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계곡의 좁은 빌탈길이나 다리 같은 곳에는 반드시 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사실 실제로 사고가 일어나면 난간과 함께 떨어져 버릴 테니 확실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난간으로 인해 나름의 안정감을 얻을 수는 있다. 이러한 난간처럼 부모, 교사, 친구는 우리에게 보호받고 있다는 안도감과 안정감을 안겨준다. 비록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얼마 받을 수 없을지라도 의지하고 기댈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마음을 지탱하는 큰 지지대가 되어준다. 특히 젊은 사람에게는 난강과 같은 역할을 묵묵히 맡아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스스로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욱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더 상대적이거든. 예나 씨가 그랬잖아. 저는 암 걸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독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 상대적이야.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 이게 딱 보니까 아 부모님이 있었더라면, 어? 친구가 있었더라면, 어. 나이가 들면 친구가 줄어들거든. 친구가 배신을 하기도 하고, 내가 친구를 실망시켜서 친구가 떠나기도 하고 이래. 그러니까 내가 사회 나와서 7년 넘게 진짜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가 있었으면 내가 정서적으로 훨씬 더 안정되었을 텐데, 언젠가 얘기했지만 그 친구가 저를 과대평가해서 제 재산을 부풀려 상상해서 저한테 사기치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좀 마음의 문을 닫았던 시간도 있었다고 했고, 또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일찍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환갑 9수를 못 넘기시고 엄마는 7수를 못 넘기시고 손자 손녀 며느리도 못 보시고 돌아가셨다.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뭐야? 어렸을 때 돌아가신 분도 있어. 아니면 부모가 계속 사고만 치고 다니고 자식이 수습하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고. 반대로 뭐 금수저 타령하면서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 이것밖에 못 해줬냐 불평 불만 늘어놓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의 난간이 필요한데 저는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만 필요하고 그 이후부터는 어차피 혼자야. 부모님도 시절 인연이라니까. 부모님도 돌아가셔. 어, 뭐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아내가 생기고 배우자가 생겨도 그것도 다 시절 인연이야. 어, 내가 곧 죽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런 글귀들이 너무 와닿는 거야. 내가 지금 막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어도 100년만 지나면 나라는 존재가 있었던 사람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 알아도 별로 기억이 안 나. 100년이 지나면은 예나 씨의 자식의 자식이 예나 씨를 할머니라고 부르는데 같이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었겠어. 그 말이 들으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진짜 사소한 거다. 자, 이제 오늘도 비가 오고 이런데도 환자분들이 15명 가까이 오시고 꾸준히 오시는 분들은 와주시는데 음, 좀 정신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선생님들도 그 얘기했잖아. 집중하고 몰입하면 시간이 빨리 간다고. 그러니까 환자가 와서 수동적으로 환자가 오니까 내가 이 공간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게 아니라 환자가 안 와도 뭔가 신문을 볼 때도 집중하고 이걸 한의원에 어떻게 하면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책 내용을 봤을 때도 내 일상에 내 인생에 어떻게 하면 적용이 해볼 수 있을까 내가 바쁘게 살고 있고 잘 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매 순간 받고 싶은데 그런 순간을 받지 않을 때 사람이 좀 불안해지고 우울해지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되고 선생님들이 제 말을 귀담아 들어주고 또 이런 기회가 있어서 그래 다시 집중해야지 하고 제자리로 빨리 찾아올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고맙고 행복하다. 그리고 질문을 수시로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질문을 찾는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지만 나를 성장시키는 거고 선생님들이 질문을 했을 때
제가 긴장하면서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얘기를 내가 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놀랄 때도 있거든. 카페인이 어떤 원리로 사람을 각성시켜요?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제 저도 말문이 막힐 때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어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을 하고 또 저도 내가 한 십수년 전에 있었던 책 한 구절을 제가 떠올리면서 선생님들한테 아, 나는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지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 아, 그래서 노력, 공부, 운동은 절대 배신을 안 하는구나. 선생님들이 사람한테 분명히 크게 배신당할 날이 올 거야. 믿었던 사람한테. 근데 그게 여기 말한 것처럼 큰일이 아닐 수도 있어. 내가 생각할 때는 엄청 큰일이지만. 왜? 남들도 다 겪는 일이니까. 그때가 되면, 아,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 또 이 구절이 생각나네. 그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거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마라. 누구나 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게 된다. 알았지? 여기까지. 끝.